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중국의 주요 상황입니다. 국내 발표로는 환자 수가 400명 급속히 수준으로 늘면서 중국 발표가 전역이 사실상 현재에선 패닉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명이 무엇보다 두비두바바바 뚜기. 안녕하세요. 사악한 녀석들 뚜기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6만여 명이 감염되었으며 총 1,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사스를 능가하는 역대급 전염병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19를 뛰어넘는 역사 속 전염병 탑5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뚜기! 탑5 에이즈. 후천적 면역결핍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에이즈는 사망자 약 4천만 명에 누적 감염자 약 8천만 명을 기록한 악명 높은 질병입니다. 현재까지도 매년 약 2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한다고 하네요. HIV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각종 질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보헤미안 랩소디로 유명했던 프레디 머큐리, 화가 키스헤링 등이 모두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뚜기! 탑4 스페인 독감.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세균성 폐렴, 2차 감염 등에 의해 점차 사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페인 언론이 이에 대해 깊이 보도한 것이 유명해져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귀향을 앞둔 각국 병사들을 캠프에서 발병했고 이후 병사들이 귀향함에 따라 전 세계 각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입은 피해는 1차 대전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도 남을 정도였는데요. 당시 약 5천만에서 1억 명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서 6%에 해당하는 숫자로 일부는 걸린 지 2-3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실제 감염 인구 추산은 약 5억 명으로 본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우리 역사에도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의 인구 절반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구 선생도 백범일지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스페인 독감에 걸렸음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네요. 뚜기! 탑3 흑사병. 탑3는 패스트라고도 불리는 흑사병입니다. 패스트균의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흑사병은 숙주동물인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병에 걸리면 발열, 폐혈증, 괴사 등의 증상이 일어나고 급성 패스트의 경우 단 6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계속 사망자를 내고 있는 현재 진행형 질병인 흑사병. 가장 피해가 심했을 시기는 14세기 유럽이었는데요. 1346년에서 1347년 사이 유럽 동부에서 시작한 흑사병은 금세 유럽 전역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당시 유럽의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뿐더러 질병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사열요법을 통해 안 그래도 죽어가는 환자의 피를 뽑는가 하면 전염되는 줄도 모르고 환자 바로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흑사병을 신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순례했던 채찍질 고행단은 오히려 가는 길마다 흑사병을 전염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흑사병은 대역병이라고 불리며 유럽 안에서만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불행하게도 흑사병은 중국, 이집트, 중동 등으로 퍼져 추가적인 피해를 낳았는데요. 따라서 당시 사망자 수는 2억 명 플러스 알파로 추정됩니다. 뚜기! 탑2 천연두. 사극을 보면 임금님을 흔히 상감마마라고 부르곤 하죠. 여기서 마마는 존대의 뜻을 가지고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도 아닌데 마마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전염병, 천연두입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신의 노염을 잠재우기 위해 존경을 표해 병을 마마라고 높여 부를 만큼 대책이 없는 병이었던 천연두.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 발병하면 온몸에 고열과 함께 특유의 발진이 일어나 사망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아도 뇌나 시력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고 흉측한 곰보 자국이 몸에 많이 남아 타인과 고립된 채 생활해야 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감염자들 중 20에서 60%가 사망했으며 특히 아동은 감염될 경우 80%의 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20세기에 무려 3억에서 5억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1967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그해 한 해 동안 1,500만 명이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그중 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역사 속에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 숙종의 왕비 임경왕후 등의 인물들이 천연두로 사망했으며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도 어렸을 적 천연두에 걸려 고생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천연두는 17세기 이후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면서 그나마 피해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1700년대 박제가와 정약용이 지은 종두방서라는 책에도 우두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뚜기! 탑 1. 말라리아.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학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때 학은 학살이나 학대에 들어가는 그 학자에 구슬을 만들어낸 글자로 얼마나 말라리아가 심한 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열, 염증, 위장염, 몸서림,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말라리아는 매년 2에서 3억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며 연간 250에서 3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열대열 말라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87%가 아프리카 지역의 5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말라리아의 무서움은 역사 속 인물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조선의 소현세자, 그리고 세종대왕의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습니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적으로 2억 7,200만 건의 말라리아가 발생했습니다. 천연두의 박멸은 성공한 WHO이지만 말라리아를 상대로는 계속해서 부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WHO도 천연두 박멸 결정 이전에 말라리아 박멸을 시도했다가 너무 막막하여 천연두로 노선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라리아는 인류를 괴롭혀온 가장 최악의 질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뚜기! 자, 이렇게 오늘은 우한폐렴을 능가하는 역사 속 전염병 탑5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으니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